문이 쾅 닫히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한도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 집 팔아. 진짜 마지막 기회야. 한도윤의 눈빛은 이미 낯설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운동기구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한 집안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과연 이 가족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서울 외곽 낡은 양옥집이 있었습니다. 40년 된 그 집은 모든 기억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직접 심은 대추나무가 자라고 있었고 현관 앞 화분에는 시들어가는 국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집안의 분위기는 무거워졌습니다. 밤마다 깨지는 소리와 억눌린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 집의 주인인 김옥분이 말했습니다. 여긴 내 마지막 보금자리란다. 도윤아, 그만해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81살의 김옥분은 29에 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신혼시절의 달콤한 추억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을 키우며 흘린 눈물과 웃음까지 모든 것이 이 집 안에 스며 있었습니다. 김옥분의 아들인 한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추억보다 현실이 먼저야. 난 아무것도 없다고. 주먹을 테이블에 내리쳤습니다. 49살의 한도윤은 최근 회사에서 해고된 후 술에 의존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20년간 다닌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구조조정을 당한 후 그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도윤의 아내인 서진은 말없이 테이블 밑에서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은 빨라졌고 눈빛은 차분해졌습니다. 38살의 서진은 결혼 전 태권도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함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전부터 서진은 이상한 징조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작아진 어깨, 남편의 거칠어진 말투, 그리고 집안 곳곳에 스며든 긴장감 말입니다. 서진이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김옥부는 며느리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그냥 요즘 잠이 안 와서 그래. 하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예리한 눈에는 시어머니의 손목에 생긴 새로운 멍자국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생긴 것 같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뭔가 달라 보여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김옥부는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진아, 미안하구나. 이런 집안 분위기 때문에 고생시켜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잘못이 없으세요. 우리가 함께 견뎌내면 돼요. 단호한 어조였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서 술잔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짤랑 깨지는 소리가 집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거실 한편에서는 한도윤이 소주병을 기울이며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다 팔아버리자. 집도 추억도 다 팔아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선이 벽에 걸린 운동기구를 향해 계속 움직였습니다. 20년간 성실하게 일해왔던 자신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서진은 남편의 변화를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예전에 다정했던 남편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는 술에 취해 어머니에게 소리 지르는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김옥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아, 혹시 도윤이가 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이 목소리를 막았습니다. 서진이 시어머니의 말을 막았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온몸의 근육이 긴장했습니다. 거실에서는 한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비틀거렸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휘청거렸지만
눈빛은 예상보다 또렷했습니다. 한도윤이 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를 무시하는 건 이제 그만이야. 손이 천천히 벽 쪽으로 향했습니다. 벽에 걸린 운동기구가 흔들리며 금속 걸쇠가 덜컹거렸습니다. 한도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하는 순간 집안의 모든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본능적으로 시어머니 앞으로 한 발 다가섰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 순간 현관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발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고 집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그것에 닿는 순간 집안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집은 더 이상 편안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불안은 그날 밤 본색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김옥부는 손등에 굳은 살을 문지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일생을 여기서 보냈는데 어떻게 팔 수 있겠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간 이 집에서 쌓아온 추억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한도윤은 소주를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갇혔어. 소주병을 거칠게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술 기운이 올라오면서 평소 억눌렀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휴대폰에 비상연락처를 메모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센터 번호, 이웃 번호, 대피 경로까지 차례로 적어나갔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움직임은 정확했습니다. 한도윤이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 집이 뭐가 그리 소중해? 낡은 벽지에 삐걱거리는 마루바닥. 손으로 거실을 가리키며 비웃듯 웃었습니다. 김옥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윤아, 내가 태어난 곳이잖니. 첫걸음을 뗀 곳도 아플 때 간병한 곳도 다 여기란다.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서진은 시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깊게 숨을 쉬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남편의 행동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도윤이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추억이 밥 먹여주냐? 추억이 취업시켜주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벽에 걸린 액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서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남편의 주먹질을 보며 과거 선수 시절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방어 자세를 취했습니다. 김옥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아, 무서워. 손이 며느리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서진이 단단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가슴속으로는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도인은 다시 술을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빈둥거리는 한량이지. 자조적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분노가 끓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바람에 삐걱거렸습니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긴장감은 점점 더 높아져 갔고 세 사람 모두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서진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야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컨대 말보다 손이 먼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누군가 앞에 서야 할 차례였습니다. 서진은 가만히 거실 조명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에도 머릿속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서진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내가 앞에 서야 할 수도 있어. 목소리는 작았지만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김옥부는 며느리의 눈빛에서 무언가 달라진 기운을 느꼈습니다. 서진아, 넌 내 힘이구나.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눈가에는 걱정의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서진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언제부터였어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김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달 전부터였어. 처음에는 그냥 화내는 정도였는데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서진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혼자 참으시면서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김옥분이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도윤이도 내 아들인데 어떻게 신고를 하겠니? 그냥 좀 참으면 정신을 차릴 줄 알았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서 한도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거기서 내 흉이나 보고 있어? 술에 취한 목소리였지만 의심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서진이 차분하게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챙겨드리고 있어요.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온몸의 근육이 긴장했습니다. 한도윤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컨디션? 그냥 나이 먹어서 그런 거지 뭘. 무심한 듯 말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서진은 남편의 변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김옥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아, 도윤이가 예전 같지 않아. 뭔가 무서워. 손이 며느리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서진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셔야 해요. 더 이상 참으시면 안 돼요. 결심이 서린 목소리였습니다. 한도윤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하는 거야. 남들이 끼어들 일 아니라고. 주먹을 테이블에 쾅 내려쳤습니다. 그 순간 서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시어머니를 자신의 뒤로 살짝 밀어냈습니다. 밤은 더 깊어졌고 집안의 긴장감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한 걸음 나서는 순간 누군가의 숨이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회피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충격은 문틈 사이로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한도윤이 벽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걸음걸이는 비틀거렸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장을 보자. 중얼거리며 벽에 걸린 운동기구에 손을 뻗었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선수 시절 훈련받았던 위험 감지 본능이 경보를 울렸습니다. 김옥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아, 제발 정신 차려. 이러면 안 된다. 하지만 한도윤은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 마지막으로 묻는다. 집을 팔 거야, 말 거야? 운동기구를 손에 쥐고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술기운에도 불구하고 손목의 힘은 여전했습니다.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만하세요. 누구도 다치게 해선 안 돼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온몸의 근육이 준비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발끝이 가볍게 땅을 짚으며 중심을 잡았습니다. 한도윤이 비웃었습니다. 너까지 나서냐? 이 집에서 내가 뭐야? 분노가 폭발하며 운동기구를 허공에 휘둘렀습니다. 휙 하는 소리와 함께 전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김옥분이 비명을 지르려다 입을 막았습니다. 이웃들이 들을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서진은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 뒤로 오세요.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시어머니를 보호했습니다. 한도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감히 내 앞을 가로막아? 운동기구를 더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서진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20년간 묻어두었던 선수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순식간에 한도윤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 한도윤이 놀라며 비틀거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아내의 힘에 당황했습니다.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정말 그만하세요. 운동기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직접 충돌은 없었고 누구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기는 칼날처럼 서늘해졌습니다. 쿵 하는 둔한 소리가 거실에 메아리쳤습니다. 한도윤은 멍하니 자신의 손목을 바라봤습니다. 아내에게 제압당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옥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맙구나, 서진아.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안쪽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옥분이 갑자기 비틀거리며 벽에 기댔습니다. 어머니. 서진이 재빨리 달려가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김옥분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몸이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도윤도 술이 깨면서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하지만 김옥분은 의식을 잃고 주저앉았습니다. 운동기구가 바닥에 굴러가며 멈춘 그곳에 또 다른 소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한밤의 폭발은 응급실로 이어졌습니다. 선택의 종이 한 장이 모든 걸 바꾸려 합니다. 서진은 즉시 휴대폰으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여보세요.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80대 여성분이 의식을 잃으셨어요.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옥분은 의식을 잃었지만 맥박은 뛰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응급처치 방법을 떠올리며 시어머니의 호흡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곧 도착해요. 부드럽게 말하며 이마에 식은땀을 닦아드렸습니다. 한도인은 멀리서 지켜보며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만들었구나. 자책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술이 깨면서 자신이 한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서진은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기다렸습니다. 김옥분이 미약하게 눈을 떴습니다. 서진아. 간신히 속삭였습니다. 서진이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요. 병원에 가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구급대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상황을 설명하며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한도인은 구급차를 따라가려 했지만 서진이 막았습니다. 집에서 정신 좀 차리세요. 술 깨고 생각해 보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 상태예요. 안정이 필요합니다.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입원은 얼마나 해야 하나요? 일주일 정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서진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병실 복도에서 서진은 서류에 보호자 서명을 했습니다. 한도인은 멀리서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내가 엄마를 병원에 보냈구나. 후회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진이 복도 끝에서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김옥분의 담당 사회복지사인 이미연이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대안을 생각해 보셔야겠어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우선 가정폭력 상담센터와 연계해서 남편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을 위해 임시보호시설도 알아두세요. 이미연이 명함과 안내서를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서진은 모든 정보를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습니다. 병실에서 김옥분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서진이 손을 잡으며 설명했습니다. 병원이에요.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모셔왔어요. 김옥분이 기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이가 그러는 게 처음이 아니었어. 미안하구나.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우리가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해요. 김옥분은 며느리의 강한 의지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병원 복도에서 서진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진은 결심의 서류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사실. 이제 남은 건 서로에게 솔직해지는 일이었습니다. 하얀 천장 아래서 김옥분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병실의 형광등이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서진이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김옥분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서진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깨셨어요? 어떠세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옥분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내 딸이다. 진짜 딸보다 더 소중한 딸이야.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도 저에게는 친어머니 같은 분이세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김옥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도윤이는 어떻게 됐니?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집에 있어요. 반성하고 있을 거예요. 그 아이도 힘들었을 거야. 직장을 잃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 김옥분이 아들을 걱정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힘든 건 이해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를 해치면 안 되죠. 맞다. 이제는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지. 김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한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엄마. 한도윤이 침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김옥분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목소리에는 여전히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도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서진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말로만 하면 안 돼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요. 한도윤이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뭘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이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상담센터에서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술을 끊으세요. 한도윤이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분노 조절 프로그램이라고 써있네. 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서진이 설명했습니다. 김옥분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엄마도 이제 나이가 많아. 무서워하며 살고 싶지 않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도윤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김옥분이 살짝 피했습니다. 아직은 무서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진짜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서진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꼭 변할게. 다시 예전의 내가 될 거야. 그날 밤 한도윤은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실에는 떨어진 운동기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조용히 치우며 자신의 행동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내가 이런 일을 했구나. 후회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국화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을 때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용서는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재출발은 작은 집의 문을 열며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후 김옥분이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바로 돌아가는 대신 서진과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새 집이에요. 서진이 짐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김옥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40년 만에 새 집이네. 목소리에는 아쉬움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진이 차를 끓이며 물었습니다. 후회되세요? 아니다.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 김옥분이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향이 작은 거실에 퍼졌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요. 우리 둘이서. 서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구나. 너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한편 한도윤은 지역 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실에서 심리상담사인 박 선생과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 오시기 어려우셨죠? 박 선생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한도윤이 작은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답했습니다. 네,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꼭 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결정이세요. 변화의 첫걸음이니까요. 박 선생이 격려했습니다. 한도윤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회사 다닐 때는 모범적인 직원이었고 가족도 잘 챙겼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실직 후에 달라지셨군요. 그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박 선생이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에게 화풀이 하는 건 용납될 수 없죠. 한도윤이 자책했습니다. 맞아요. 핑계일 뿐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날부터 한도윤은 매주 2번씩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조절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습니다. 분노는 2차 감정이에요. 그 밑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어요. 상담사가 설명했습니다. 한도윤이 생각해보며 말했습니다. 두려움인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서. 좋아요.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몇 주가 지나면서 한도윤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끊었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한도윤은 어머니와 아내가 사는 아파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손에는 사과 편지와 작은 선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인종을 누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스스로 중얼거리며 돌아섰습니다. 아파트 창가에서 서진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왔다 갔네. 김옥분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들어오라고 하지 그랬어. 김옥분이 말했지만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서진이 시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그날 밤 한도인은 집 앞 우편함에서 편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분노 조절 프로그램 수료증 발급 안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한도인이 편지를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못한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그를 조금씩 바꿨습니다. 그리고 화해는 약속의 자리에서 시험을 봅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김옥분과 서진은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건강을 챙겼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구나. 김옥분이 벤치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상쾌해요. 어머니 얼굴도 많이 밝아지셨어요. 서진이 옆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옥분이 공원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들처럼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니 꿈만 같다. 목소리에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한도윤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받아봐라. 궁금하기도 하고. 김옥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한도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진아, 나야.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 무슨 일이에요? 상담 프로그램을 수료했어.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도 구했고. 한도윤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진이 김옥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엄마와 너를 만나뵐 수 있을까? 정말 많이 변했어.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이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어머니께 여쭤보고 연락드릴게요. 고마워. 기다릴게. 전화가 끊어진 후 김옥분이 물었습니다. 만나보자는 거지? 네, 상담도 끝내고 직장도 구했다고 해요. 서진이 설명했습니다. 김옥분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번 만나볼까? 정말 변했는지 봐야겠다. 이틀 후, 세 사람은 공원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한도인은 이전보다 훨씬 깔끔하고 차분해 보였습니다. 엄마, 서진아. 한도인이 2사람 앞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옥분이 아들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많이 달라 보이는구나. 네,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상담도 받고 분노 조절도 배웠고요. 한도윤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서진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새 직장은 어떤 곳이에요? 중소기업 격리부에서 일하게 됐어요. 월급은 예전보다 적지만
새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한도윤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김옥분이 아들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술은 정말 끊었니? 네, 완전히 끊었어요. 이제 술 생각도 안 나요. 한도윤이 손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떨리지 않는 안정된 손이었습니다. 서진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죠. 시간이 더 필요해요. 알겠어. 천천히 기다릴게. 한도윤이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세 사람이 헤어질 때 한도윤이 말했습니다. 엄마, 서진아, 정말 고마워. 만나줘서. 김옥분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도윤아, 다음 주에 또 만나자. 한도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고마워요, 엄마. 그날 밤 김옥분과 서진은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 변한 것 같아? 김옥분이 물었습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은 지켜봐야죠. 서진이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김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성급하게 굴지 말자. 한번 만나보자. 김옥분의 짧은 한마디가 모두의 심장을 크게 두드렸습니다. 변화를 보여주는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문제는 신뢰의 복원이었습니다. 한 달 더 지난 후 한도윤은 꾸준히 상담을 받으며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어머니와 아내를 만나며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세 사람은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어머니,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한도윤이 카트를 밀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옥분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오랜만에 미역국이나 끓여볼까? 좋아요. 제가 미역 사올게요. 한도윤이 기뻐하며 달려갔습니다. 서진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김옥분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야. 예전 도윤이 같아. 김옥분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장을 본 후 세 사람은 김옥분과 서진의 집으로 갔습니다. 한도윤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도우며 말했습니다. 엄마, 집이 참 따뜻하네요. 너희들이 만들어준 보금자리야. 김옥분이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한도윤이 말했습니다. 새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부장님도 성실하다고 칭찬해 주시고요. 다행이구나. 성실함이 내 장점이었잖니. 김옥분이 아들을 격려했습니다. 서진이 물었습니다. 혹시 화날 때는 어떻게 해요? 상담에서 배운 방법을 써요. 깊게 숨을 쉬고 잠시 그 자리를 떠나서 마음을 진정시켜요. 한도윤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정말 달라졌구나. 서진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식사 후 한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다시 함께 살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김옥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은 성급한 것 같다. 조금 더 시간을 두자. 한도윤이 실망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고마워요. 두 분 덕분에 다시 살아가고 있어요. 한도윤이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날 밤 한도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김옥분이 말했습니다. 서진아, 도윤이가 정말 변한 것 같지 않니?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워요. 서진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김옥분이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어머니도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화해로 가는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같이 살 수 있을까요? 대답은 다음 식탁까지 미뤄졌습니다. 기다림은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함께의 조건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한도윤은 꾸준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며
가족들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한도윤이 두 사람이 사는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손에는 직접 만든 샌드위치와 따뜻한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서진아, 아침 드세요. 한도윤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옥분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 이걸 언제 준비했니?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만들었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달걀 샌드위치예요. 한도윤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서진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정성스럽네요. 세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으며 따뜻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 얘기가 나왔어요. 정말? 벌써? 김옥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1년 만에 대리로 승진할 수도 있대요. 성실하게 일한 덕분인 것 같아요. 한도윤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서진이 진심으로 축하하며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열심히 노력한 결과네요. 김옥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아들이 다시 일어서는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도윤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서진아 덕분이에요. 두 분이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줘서 가능했어요. 그 순간 김옥분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도윤아, 이제 다시 함께 살아볼까? 한도윤과 서진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서진이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김옥분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한도윤이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김옥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조건이든 지킬게요. 한도윤이 간절하게 답했습니다. 첫째, 상담은 계속 받을 것. 둘째, 절대 술을 마시지 말 것. 셋째, 화가 나면 우선 그 자리를 떠날 것. 김옥분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모두 약속드려요. 평생 지키겠어요. 서진이 추가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다시 예전처럼 된다면 그때는 정말 끝이에요. 알겠어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한도윤이 진심으로 약속했습니다. 한 달 후, 세 사람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전 집은 너무 많은 아픈 기억이 담겨 있어서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새 집은 밝고 따뜻한 분위기의 아파트였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김옥분이 새 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한도윤이 짐을 나르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행복한 집으로 만들어 볼게요. 서진이 커튼을 달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면 될 거예요. 저녁에는 세 사람이 함께 첫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한도윤은 설거지를, 서진은 요리를, 김옥분은 상 차리기를 맡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다운 느낌이네. 김옥분이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식사 중에 한도윤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매일 이렇게 함께 저녁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족이니까. 김옥분이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그날 밤 각자의 방에서 잠들기 전에 세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창밖으로는 별이 반짝이며 새로운 희망을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조건은 셋, 그리고 마지막 경고 하나.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한도인은 약속을 지키며 대리로 승진했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세 사람은 함께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네요. 서진이 돗자리를 펴며 말했습니다. 김옥분이 도시락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야. 한도윤이 음료수를 나누어 주며 말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이렇게 평범한 행복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김옥분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내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 엄마, 서진아 덕분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한도윤이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서진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정말 용감하셨어요. 그때 용기 내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이겨낸 거야. 김옥분이 두 사람의 손을 모두 잡았습니다. 그때 공원에서 놀던 한 아이가 울면서 엄마를 찾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디가 아파? 엄마 찾아줄까?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를 달래며 엄마를 찾아주었습니다. 김옥분과 서진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네. 서진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원래 착한 아이였어. 다시 찾은 거지. 김옥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엄마에게 데려다 준 한도윤이 돌아왔습니다. 고마워요. 아이 엄마가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이죠. 한도윤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김옥분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남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뻐. 상담에서 배웠어요. 다른 사람을 도우면 내 마음도 따뜻해진다고요. 한도윤이 설명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함께하며 한도윤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제가 상담센터에서 강의해요. 강의? 서진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저처럼 어려움에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요. 한도윤이 설명했습니다. 김옥분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처음에는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당당해요. 제가 변할 수 있었으니 다른 분들도 할 수 있어요. 한도윤이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했습니다. 1년 전을 생각하면 정말 기적 같아. 서진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어. 김옥분이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한도윤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게요. 매일매일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요.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자. 서진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절망적이었던 이 가족에게 이제는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진정한 변화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깨달은 세 사람은 더욱 단단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엔딩 멘트. 어둠 속에도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용기 내어 도움을 요청하고 변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이 가족의 이야기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